반갑습니다. 온라인 수업 5번째 영상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지수의 범위를 실수로 확장하고 그 범위에서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적용해 보는 것을 배웠는데요. 오늘 교과서 23쪽에서는 로그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려 듣게 되는 용어인 로그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선 교재에 있는 개념 열기 내용을 한번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대화를 읽고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하여 표를 완성하시오. 자, 왼쪽에 있는 남학생이 2의 1제곱은 2, 2의 제곱은 4인데 그러면 2의 x제곱은 3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할까라는 물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이 이러한 실수 x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 봤더니 2의 1.5제곱이 2.828 땡땡땡 2의 1.6제곱이 3.031 땡땡땡이니까 2의 x제곱은 3이 되게 하는 숫자 x가 1.5와 1.6 사이에 존재할 것 같다라고 추측을 했죠. 자, 그럼 이 추측이 더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지수의 범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한번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그려져 있는 표에 있는 계산을 해봤더니 선생님이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2에 1.58 거듭제곱을 했더니 결과가 2.99가 나왔고 2.159 제곱을 했더니 3.01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니 2를 거듭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는 1.58과 1.59 사이에 존재할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정밀한 그 값 x를 찾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번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2에 1.584 제곱을 했더니 2.997999 땡땡땡 2에 1.585 제곱을 했더니 3.0000779 땡땡땡 이런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여러분들의 예상은 어떻습니까? 2를 x번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 그 x는 1.584와 1.585 사이에 존재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번엔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도 조사해보면 또 그런 숫자 x가 존재하는 구간이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소수점 아래 무한히 내려가다 보면 2의 x제곱은 3이 되는 숫자 x가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존재할 거다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2의 x제곱은 3이 되게 하는 그 수 x가 존재한다 라는 가정하에 이 x에 주목을 해서 로그라는 개념을 다뤄볼 건데요. 교과서 아래쪽 내용을 한 번 더 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자, 왜 a가 1이 아니어야 되냐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념 열기에서 봤던 것처럼 몇의 거듭제곱을 했더니 어떤 숫자가 되게 하는 그 지수에 주목을 해서 로그라는 개념을 도입할 건데, 만약 a가 1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1의 x제곱은 2다 이걸 만족하는 실수 x가 있을까요? 1은 어떠한 제곱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항상 1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x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a가 1인 경우는 제외하고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 a의 x제곱은 라지 n이다 라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는 오직 하나 존재한다. 개념 열기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분명히 존재한다. 정확한 값은 알 수 없지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이러한 x값에 주목을 해서 로그라는 개념을 도입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로그라는 것이 어떠한 이유로 그리고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이 아래에 적혀 있는 내용을 다시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이 준비해 놓은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로그에 대해서 이미 들어본 적이 있는 친구들은 로그란 큰 수의 계산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과거 천문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천문학은 우주 범위니까 그 거리나 시간이나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 큰 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떤 도구가 필요했을 때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로그인데요. 자, 로그라는 것은 바로 어떤 개념이냐? 여기 아래 적혀 있는 내용을 같이 볼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10의 8제곱은 1억이죠. 예, 여기서 우리 10이 바로 미치고 8이 지수고 이때 계산해서 나온 거듭제곱의 결과로 나온 값을 우리 진수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보시면 10의 마이너스 7제곱은 0.000001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관계에서 보시면 여기에 거듭제곱의 결과로 나와 있는 이 진수는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수끼리 덧셈 뺄셈은 자릿수 맞춰서 그냥 더하거나 빼면 되니까 어렵진 않지만 진수끼리의 곱셈과 나눗셈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진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일이 천문학과 그다음 다른 과학에서는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자가 이 진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연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식의 구조를 봤더니 진수는 매우 크거나 작은 데 비해서 지수 보십시오. 지수는 1억일 때 8밖에 안 되고 0.000001일 때는 마이너스 7밖에 안 돼요. 아, 진수에 비해서 지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구나. 그럼 우리 계산의 대상을 진수로 할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고 간단한 지수를 계산의 대상으로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산의 대상을 진수에서 지수로 바꾸기 위해서 로그가 개발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보겠지만 그러면 그 로그라는 것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 아래 적혀 있는 것처럼 진수의 곱셈은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인 지수의 덧셈으로 바뀌고 진수의 나눗셈은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인 지수의 뺄셈으로 바뀌기 때문에 곱셈과 나눗셈으로 상대적으로 큰 숫자인 진수보다도 일단 숫자가 지수가 되면 간단해지고 또 연산도 곱셈보다는 덧셈이 나눗셈보다는 뺄셈이 쉬우니까 계산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한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의 대상을 진수에서 지수로 바꾼다라는 이 개념이 바로 로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여기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고 a가 1이 아닌 이유는 아까 설명했죠. 예를 들어서 1의 x제곱은 2를 만족시키는 x 같은 숫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밑이 1인 경우는 빼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a의 x제곱은 진수 n이다.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x는 반드시 하나 존재하고 개념 열개 활동에서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죠. 이 숫자 x를 계산의 대상으로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그라는 기호를 만들어서 유형과 같이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 기호를 많이 보게 될 텐데 이 기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꼭 로그의 정의에 비추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호의 의미는 뭐냐? 계산의 대상을 진수에서 뭐로 바꾸기 위한 기호다? 지수로 바꾸기 위한 기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그 밑을 a로 하는 로그 n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간략히 줄여서 로그 a의 n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요. 이 로그 a의 n이라는 녀석의 의미는 a를 몇 제곱해야 진수 n이 되느냐를 의미하는 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적어놓은 예를 보시면 로그 2의 6 밑을 2로 하는 로그 6 이 녀석 기호의 의미는 뭐다? 2를 몇 제곱해야 6이 되는지를 의미하는 그 지수 x를 의미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로그 3의 9 생각해 볼까요? 이 로그 3의 9라는 기호의 뜻이 뭡니까? 3을 몇 번 제곱해야 9가 되는지를 의미하는 숫자인 거예요. 3을 몇 번 제곱해야 9가 되죠? 2번 제곱해야 9가 되니까 x는 2, 즉 로그 3의 9는 2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그는 선생님이 아까 정리해드린 것과 같이 진수, 계산의 대상을 진수에서
상대적으로 작거나 간단한 숫자인 지수로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호이다. 그리고 이 기호의 의미를 우리는 꼭 그 정의에 맞춰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로그를 이용해서 큰 수의 계산을 하는 예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선생님과 같이 로그를 이용해서 빛이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간, 속도, 거리의 공식을 아시죠? 예.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건 시간이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 그리고 빛의 속력을 알게 되면 그 거리와 속력을 나눠서 지구에서 화성까지 빛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거리를 조사해 봤더니 546,000,000 미터, 즉 546억 미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빛의 속도는 C라고 표현을 하는데 2억 9,979만 2,458 미터 퍼 세크, 즉 초속 이 거리의 미터만큼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화성까지 빛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고 싶다면 이 진수인 546억을 속력인 2억 9,979만 2,458로 나누어 줘야 돼요. 이 큰 수를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의 대상을 진수에서 뭐로 바꾸자? 지수로 바꾸어 보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그의 밑으로 10을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이 큰 숫자를 로그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그때 지수값은 10.7372라는 값으로 작게 바꿀 수 있습니다. 즉 10을 10.7372 이런 제곱을 하게 되면 546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의 대상을 이 큰 숫자인 진수로 둘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인 지수로 이렇게 변환을 한 겁니다. 빛의 속력도 마찬가지로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로 나타나게 되면 계산의 대상을 지수로 8.4768이 된다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로그로 바꾸게 되면 유리한 점이 뭐라 그랬죠? 진수의 곱셈은 지수의 덧셈으로, 진수의 나눗셈은 지수의 뺄셈으로 계산을 더 쉽게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 우리가 지금 거리에서 속력을 나눠야 되는 이 연산을 로그를 이용하게 되면 이 값과 이 값을 뺄셈으로 변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빼게 되면 10.7372에서 8.4768을 빼면 2.2604라게 되는 것이고, 이 결과를 이제 다시 진수로 바꾸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10에 2.2604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약 182초, 즉 지구에서 화성까지 빛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 2초가 걸린다라는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라는 개념을 이용해 계산의 대상을 진수에서 지수로 바꾸게 되면 연산도 간단한 것으로 바꾸면서 큰 수의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우리 이 예시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그래서 그냥 교과서에 적혀 있는 것처럼 갑자기 거듭 제곱꼴에서 이렇게 로그라고 한다라는 정의로 바로 기억을 하지 마시고, 로그는 이러한 내용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 사용할 수 있는 예시구나, 아니 기호구나 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돌려 들어보면서 로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확인이 된 친구들은 다시 교과서로 넘어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로그란 거듭 제곱꼴의 식에서 계산의 대상인 진수를 다른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인 지수로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호가 로그라 했죠. 그래서 a의 x제곱은 n이다 라는 식을 만족하는 그 실수,
존재하는 실수 x에 대해서 우리는 로그라는 기호를 이용해 이렇게 그 x를 계산의 대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a를 밑, 그 다음에 n을 진수라고 하고요. 이걸 읽는 방법은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자, 아까 보시면 선생님이 처음 설명할 때 로그란 큰 수의 계산을 위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꼭 큰 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개념 열기에서 한 것과 같이 2의 x제곱은 3을 만족하는 x와 같은 숫자를 표현하는데도 로그가 필요해요. 이 x가 아까 우리 했던 거에 의하면 1.584와 1.585 사이에 존재할 건 알지만 소수점 아래 계속 내려갈 거기 때문에 정확히 그 값이 몇이다라고 콕 집어 얘기할 수가 없죠.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 그 값을 이용해 계산을 하거나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로그란 기호가 사용되고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나눠본 로그의 내용을 정의를 다시 내려보면 로그란 자, 밑인 a가 양수이고 1이 아니고 진수인 n이 0보다 클 때 우리 거듭제곱꼴로 a의 x제곱은 n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고 이 x를 계산의 대상으로 하기 위한 기호 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이것을 읽는 방법은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라고 읽는데 우리 편의상 앞으로는 로그 a의 n 이런 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린 교과서 23쪽에 정리되어 있는 로그의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 로그는 우리가 거듭제곱꼴과 로그의 표현을 자유자재로 이동을 할 수 있어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걸 연습해 보기 위해서 여기 문제 1번과 그 위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를 같이 선생님과 해볼게요. 자, 먼저 괄호 1번에 보시면 2의 세제곱은 8이다 라는 걸 거듭제곱꼴로 나와 있는 걸 로그를 이용해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9분의 1이다 라는 거듭제곱꼴을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여기 왼쪽에 적혀야 할 값은 이 식의 지수인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문제 1번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식을 이와 같이 거듭제곱꼴로 쓰는 거고 오른쪽에는 이 거듭제곱꼴로 적혀있는 걸 로그꼴로 바꿔서 쓰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5의 세제곱은 125라는 거듭제곱꼴을 우리 로그꼴로 바꿔볼게요. 로그꼴로 바꾼다는 건 어디에 주목하는 겁니까? 지수에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자, 지수 3의 값은 로그 5의 125다 이렇게 기록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로그꼴로 나와 있는 걸 이번엔 거듭제곱꼴로 바꿔볼 건데요. 거듭제곱꼴은 이와 같이 밑과 진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니까 3을 4제곱 했을 때 81이다. 이렇게 거듭제곱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괄호 3번 이번엔 거듭제곱꼴로 나와 있는 걸 계산의 대상을 지수로 바꾸는 로그꼴로 나타내보면 로그 2의 8분의 1은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자, 괄호 4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인 7분의 1을 마이너스 1제곱 했더니 7이 된다라는 의미의 기호이니까 7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7이다. 이와 같이 거듭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우리 로그를 잘 다루기 위해선 이 거듭제곱꼴과 로그꼴을 자유자재로 변환할 수 있어야 되니까 문제 1번 꼭 연습을 잘 해보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예제 1번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보시면 다음 값을 구하시오 하고 이렇게 문제가 로그 기호가 나와 있는데요. 자, 로그의 정의에 입각해서 이 기호를 해석을 하셔야 돼요. 로그의 정의가 뭐였어요? 계산의 대상을 진수에서 뭘로 바꾸는? 지수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기호의 뜻은 뭐였습니까? 2의 x제곱을 했더니 16이 되게 하는 그 지수 x값을 의미하는 기호였어요. 그러니 2를 몇 제곱하면 16이 됩니까? 4제곱하면 16이 되니까 이 로그 2의 16이라는 값은 4와 같다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괄호 2번과 밑에 있는 문제 2번의 네 가지 이 로그 기호도 로그의 정의에 입각해서 한번 그 값을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EBS에서 선생님이 발췌한 영상을 챕터에 같이 넣어놓을 테니까 꼭 들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로그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선생님이 2페이지밖에 하지 않으면서 많은 내용을 설명했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로그의 정의, 로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르면서 단순히 이 정의로만 기억하기보단 로그라는 것이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수학자들이 개발하고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꼭 그 내용 기억하시면서 로그의 정의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5쪽에 있는 로그의 성질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